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7일입니다. 예, 오늘 지금 토요일이고요. 예, 오늘 저 6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일요일 날 올려드리려고 이것저것 짰다가 예, 일단 뭐 지금 일정이 살짝 생겨가지고 예, 그냥 오늘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내일 쫓겨서 하는 것보다 오늘 올려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내일까지 해서 또 중간중간에 무슨 변화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희 아시죠? 예, 밴드로 또 변화된 내용들은 바로 언급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부 코너에서는 이제 시장 좀 점검해보고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하고 게다가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미국 시장 동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쉬는 사이에 금요일, 토요일이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목요일, 금요일 시장 부분인데 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살짝 또 트럼프와 머스크 한판 붙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살짝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봉상으로는 큰 영향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추세는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 2만선 근처는 일단 시도한다. 거기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500포인트 남았습니다. 네, 큰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나왔던 이제 지지권들 쪽에서 19,200이죠. 예, 이 정도쯤에서 큰 이탈이 없고 거기서 다시 단기 저희 3일선이죠. 여기 이탈 크게 안 하고 여기 지지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예, 어떻게 수급에서 변화가 있겠느냐. 지금 나왔던 어떤 나레이티브 가지고 예, 트럼프와 머스크의 약간 격돌이 아직 뭐 그렇게 시장에서 감정 싸움 정도 이상으로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관들이죠. 기관들은 지금 계속 주식을 늘려야겠다. 이런 쪽들의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을 잠깐 보게 되면은 발표했던 지표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런 쪽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즉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난달 13만 9천 건, 그래서 예상치 12만 6천 건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예상치보다 예, 좀 올랐다. 그나마 걱정은 그걸 많이 했었죠. 관세 여파 때문에 한 10만 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은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업률도 4.2%,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죠. 4.1, 4.0에서 살짝 올라왔지만, 그렇지만 시간당 임금 0.4% 상승, 아직 뭐 크게 뛰는 모습들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 예상치보다 올랐다는 쪽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쪽으로 주식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러는 다시 살짝 상승했고 금리는 또 다시 쭉 올라왔고 이런 변화입니다. 금리가 쉽게 이탈은 안 되네요. 예, 근데 하지만 4.5 예,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향으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향으로 안정되는지 오늘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내용줄로 봤을 때 3, 4월달 수치가 10만 건 밑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기조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거기서 기존 수치가 하향되고 있다라는 쪽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발표된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다는 것들이 후행적으로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고서는 생각보다 낮긴 낮지만 이거 하향 조정에 대한 위험도 있고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7월달 이후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관세 유예가 끝났을 때 거기 만약에 제대로 또 예전 관세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선 충격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번 지표 가지고 잘 모르겠다라는 쪽들이고 혹시나 이번에 지표가 잘 안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연준이 움직이겠죠. 연준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못 잡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17일인가요? 예, 그때까지 나오는 연준의 FOMC 회의 쪽에서 금리는 이제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가 만약에 물가만 보게 되면 금리 인하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그만큼의 경기 충격들이 안 나왔고 또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계속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시장에 살짝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본격적인 금리 인하는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너무 우리도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공격적으로 나올 상황들은 아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이게 좀 약간 가십거리고 흥미진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완전히 머스크는 뭐 당을 제대로 신당 창당 뭐 이런 쪽으로까지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되게 되면 머스크 테슬라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머스크가 그러면 회사 일 안 하고 딴 정치 쪽으로 신경을 쓴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다 보니까 이거는 악재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당장 없지 않을까 싶고, 트럼프도 그러면은 대놓고 그럼 지금까지 했던 머스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쪽에서 우주항공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같이 그래도 당선할 때 같은 활동을 했다가 그거 틀어졌다고 요거 삐지듯이 그렇게 사람의 그릇을 보여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거 승인을 안 해주거나 뭐 들어갔던 예산을 확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랑 이 태양광 이쪽과 관련된 쪽 때문에 삐진 겁니다. 솔직히 머스크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쪽에 대해서 지금 IRA 법안 그쪽에서 성장했던 쪽들도 큰데 그거를 만약에 좀 뺏어간다, 보조금이 없다, 그거에 따라서 화나는 것들이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촉발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차피 미국 입장으로는 이런 쪽들을 키워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키워놔야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 쪽과 이제 신산업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 쪽에서 대립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키우는 게 맞기는 맞겠지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IRA 법안이 수정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될지는 아직도 그것도 미지수고요. 이런 쪽에서 대치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 IRA 수정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머스크는 당연히 돌아가겠죠. 내가 원했던 거 아예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완화된 메시지가 나오겠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거 취소됐던 게 삐졌고, 예, 그런 쪽에서 완화될 갈등이 봉합될 수준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막 비난도 했다가 강력하게 갔다가 또 이제 이게 내가 잃는 게 많겠다 싶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섹터들과 지금 러셀 2000 종목들이 강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기업 시장들 분위기 나쁘지 않고 게다가 금리 인하 쪽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그동안의 성장주 그런 쪽들과 함께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성장주와 함께 중소형주 이런 쪽들로 매수세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탄력을 보여주는 과정,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러셀 2000 지수가 계속 강화될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이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인하 기조고 유동성 증가하는 쪽인데 성장주에 대한 배경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한국도 지금 물론 당장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수급이 그냥 왕창 반도체 쪽이나 몇몇 섹터로 쏠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탁금이 60조까지 들어왔어요. 60조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고, 신용도 계속 들어오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의 성장주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도 트레이딩 쪽으로는 충분히 맞춰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식으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들, 이쪽들도 주도를 잡는 거고, 특히 플리토 3일선 뭐 이런 것들, 한번 자리 들어오게 되면 해보겠다 이런 쪽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우주항공 이런 쪽들도 계속 관심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드론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산 드론 위주로 구매를 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수직 이착륙 쪽, 그 UAM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한국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그런 거죠.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나왔던 쪽이 SOS랩, 이것도 고점으로 가다가 좀 무거워지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움직임이 나오나, 다 크로스 자리입니다.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에이럭스죠. 이거는 드론이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 회사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딱 지지하고 또 50월선 안착하고 또 돌아가나, 이런 것도 한번 눈길을 가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트레이딩 할 만한 거 되나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자리들이 나쁘진 않아요. 이런 성장주 쪽에서 종목들도 또 말씀드렸던 플리토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만 더 3일선까지 닿는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는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요 고가 때 22,000원대 초반대 여기는 잘 안 빠질 것 같고 그 정도까지 살짝 들어오게 되면 그때 눌림목에 한번 들어가면 되겠다는 쪽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아직까지는 확 벌려지진 않는데 이제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일단 관심 쪽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주항공 쪽까지 간다 그러면 HVM 이것도 지금 최근에 수급하고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이번 달에 보유예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 보유예수가 풀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드는 게 있죠. 그래서 HVM도 지금 보유예수가 47.4% 거의 47%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물량은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묵직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오히려 그거 나오기 전에 한번 딱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것들의 변화들은 보시되 일단은 뭐 보유에서 풀린다 그러면은 당장 6월 달은 공격적으로 매매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달바 글로벌 이제 완전 종목적으로만 보네요 제가. 예. 달바 글로벌 이것도 이런 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의죠. 예, 이렇게 신규 창장주인데 이쪽으로 막 간다고 따라붙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딱 3일선 지금 정확하게는 13만 9,900원, 14만 100원. 야, 딱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혹시나 이게 지금부터 14만원대 밑으로 가게 되면은 관심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어디를 사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해야겠죠. 이 정도쯤 13만 5천원대 지난번 나왔던 요 자리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올라올 것 같고 요 정도까지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13만 아까 요 정도면은 13만 5천원대 밑으로 한번 자리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를 지금 13만 3천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13일선 부근 정도쯤 들어올 때 그때를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자리가 들어온다. 13만 5천원대 밑에서는 그 정도쯤에서 한번 자리 보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때를 한번 기회로는 보겠는데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거기서 제가 확인되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지금 여전히 그래도 기타 범위 쪽으로는 계속 매도가 큽니다. 아직까지는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뭐 라는 쪽들이 좀 크다는 거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은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꺾이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추가로 가게 되면은 추세는 여전히 유지는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보는 게 적어도 한 6월 중순부터 한 20일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유지되고 특히 이때가 FOMC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금리 인하까지 한다. 그럼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빵!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2만 선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그렇게 예측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측이죠. 물론 상황이 바뀌면 바뀝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미국 시장도 큰 이탈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도 도움. 한국 시장은 역시나 유동성과 정부 정책, 상법 개정 관련된 쪽 기대감 여전. 그러면 일단 센 거는 한국장. 눈에 강조드렸죠. 예, 미국은 많이 줄여라. 라고 나오고 있고 게다가 미국 쪽 재해석 줄이고 한국 쪽으로 집중한다는 이유가 그런 쪽으로 나가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그런 쪽에서 일단 6월 말 때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6월 말 때는 아무래도 관세 가지고 협상의 속도가 지금부터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그거 같아요. 6월 달 내내 체크해야 될 거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관세 협상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중국과도 그래도 그 다음 주 초인가요? 그때도 또 협상 관련된 또 미팅을 한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뭔가 중국 쪽으로 뭔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한 번에 안 나올 겁니다. 또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국가들 블라블라블라 쭉 나오고 있고 보니까 또 약간 뉘앙스가 한미 간에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고 전화통화가 조금 늦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뭐 통화를 했대요. 근데 통화 시간이 20분이랍니다. 네. 생각보다 좀 뭐 현안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뭐 쭉 갔다 그러면 뭐 90분, 뭐 1시간 반 이렇게 시진핑권이 그렇게 통화했었지만 그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20분이면은 인사하고 뭐 그냥 당선됐으니까 놀러 와라 뭐 이런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방미 얘기 좀 나온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런 얘기를 봤을 때는 시간은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래도 완전히 뭐 외면하진 않았다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변화가 좀 어떻게 들어올지도 이제 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관세 협상 이제 빡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거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차오를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예, 그냥 할 거 딱딱딱 해결해서 그냥 추진력 있게 그냥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영국이 최근에 그나마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많이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미국의 큰 추세 이탈 없고 그리고 또 여전히 강하다. 그러면은 한국도 그거를 플러스 업을 가져가는데 한국은 유동성이 폭발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당장 뭐 지금 이 유동성 관련된 쪽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는 쪽들은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계속 몰아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3일째 이렇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일 강하고 그 다음에 좀 살살살 또 이제 고점에서 좀 위축될 수는 있는데 여전히 고점에서 약간 위축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위축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체크해야 될 게 그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3일선 요거만 추세 전환 딱 돼서 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3일선이 중요하다. 딱 보게 되면 3일선 안 깬 자리죠. 지금요. 고점에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던 3일선이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효과. 그러면 거기가 딱 저점이었고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일선까지 이번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요 갭과 마주치는 가격 2770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3일선이 갔다가 이렇게 딱 붙는 과정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안쪽에서 갭과 만들어진 가격 2770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겠다. 이게 이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단기 추세가 깨지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게 있을까요? 나올 게 일단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조정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가 일단 가장 중요한 지지권. 근데 3일선은 또 바뀝니다. 그 다음날 가게 되면 또 올라와요.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3일선이 고정된 지지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 지지하게 되면 지지하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지를 어느 자리에서 맞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수 쪽은요. 지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은 외국인들 다른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현물입니다. 지금 선물도 별로 안 중요하고요. 현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틀째 1조가 약 한 2조 정도 샀거든요. 예, 1조. 그러면 이렇게 사면서 탄력을 받았다. 그럼 외국인들 현물이 매수가 어떤 식으로 계속 들어오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현물 매수가 만약에 5천억대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 반도체는 좀 줄 거고요. 다른 쪽을 더 많이 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뭐 방산이나 혹시나 조선 이런 것도 좀 단기적으로 쉬었다가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매도량은 별로 없을 거고 매수가 좀 집중된다. 이쪽도 사는데 매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매수 규모는 적지만 섹터 쪽으로 강화된다 그러면 그 섹터가 빡 날아갈 겁니다. 그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받쳐주는데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또 매수가 들어오네. 그러면 이게 힘을 받아서 이런 쪽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수는 그냥 3일선 딱 그냥 체크할 것만 볼게요. 지수는 3일선 지지하는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들 현물만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규모는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규모가 어떤 섹터 쪽으로 좀 집중되는지 이것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해당되는 섹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종목들은 트레이딩은 여기서 찾아가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딱 보다 보니까 만약에 조선 쪽이 세다 뭐 이슈가 나오거든 어떤 간에 아침부터 조선주를 가장 많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조선주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예, 지금 HD현대 미포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지금 수익이 얼마 났는데 우리 지금 이거 가지고 와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저는요 올라가면 그냥 해피 그냥 뭐 나머지 비중 그냥 끌고 가자는 입장이니까 그냥 고점에서 조금 밀렸는데 요게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딱 두 종목 갖고 있죠. 삼성중공업. 네, 그래서 뭐 HD HD 한국조선해양이 저평가다 뭐다 지금 뭐 바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기존에 세팅했던 거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강할 때 저희 또 끌고 가는 거 있죠. HD 현대 마린 엔진. 예. 엔진은 진심이다. 엔진에서는 예 그렇다. 빠지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1조 5천억대 지금 들어와 있죠. 1조 5천억대 들어와 놓고 물량이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냐 앞으로 더 늘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 1,000억대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250억 2027년도엔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하반기 때 집중되면서 1,000억대가 이제 내년쯤엔 들어갈 걸로 보는데